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풀이 제17강입니다. 이 17강은 본문 교과과정의 17강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셨죠?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의 안내 예절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병원 시설 안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볼게요. 1번 고객과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안내한다. 자, 병원 시설을 안내할 때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안내한다. 맞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물리치료실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방향으로 오른쪽이 물리치료실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 고객이 아주 이해하기 쉽겠죠. 자, 물리치료실은 저쪽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뭔가 좀 아쉽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물리치료실은 저쪽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이쪽 저쪽 하지 않고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되겠죠. 이것이 옳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안내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선을 한번 주면 고객도 그쪽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먼저 안내하는 방향 쪽으로 시선을 준 다음에 안내하는 방향 쪽으로 손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원내 시설 위치 안내하는 화면 우리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이 슬라이드로 배우셨죠. 원내 시설이나 위치를 안내할 때는 이렇게 고객과 눈을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손동작으로 제스처를 하면 되겠죠. 가능한 한 두 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손은 밑에 이렇게 받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1번의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의 순서로 올바른 것이죠. 자, 고객을 맞이할 때는 고객을 인지하고 고객 인지할 때는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복장을 간결히 정갈히 한 다음에 그 태도 고객을 맞이할 태도를 가지고 맞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맞이 인사하고 이런 순서로 우리 배웠습니다. 자, 고객을 확인하고 고객을 대면하고 고객을 인지하고 자, 여기 단계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그쵸? 자, 고객을 대면한 다음에 고객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인지한 다음에 고객을 대면해야 되겠죠. 자, 2번. 예약을 확인하고 고객을 확인하고 맞이 인사하고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고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객을 컴퓨터 화면으로만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숙인 채로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을 인지한 다음에 예약을 확인하고 맞이 인사를 한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자,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객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 대면한 다음에 아이 컨택이죠. 그 다음에 맞이 인사로 고객을 맞이하면 된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을 인지하는 인지 상황에서의 준비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 자세로 옳지 않은 거 어렵지 않은 문제죠. 마음가짐을 다지고 복장 점검하고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우리 병원을 대표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져야 되겠죠. 자, 고객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문진표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응대 상황이죠. 이것은.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대화는 고객과 대면하는 어떤 상황인가? 저희 병원 첫 방문이신가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전화로 예약하신 김은정 님이시지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첫 방문이신가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전화로 예약하신 김은정 님이시지요? 자, 예약을 확인하는 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첫 방문이신가요? 신환이죠. 자, 신규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죠. 불만이나 대기 상황은 아니었죠. 고객이 들어오시는 상황이었으니까 고객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대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래 대화는 고객과 대면하는 어떤 상황일까요? 진료 전 무슨 검사를 먼저 실시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약 15분 걸립니다. 결과가 의사 선생님께 전달되면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은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리셔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검사를 고지하고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고지죠. 그리고 검사실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실만 안내하는 거 아니고 진료실 안내는 아니었죠. 진료 안내나 검사 결과 통보도 아니었습니다. 예약 안내와 검사 고지도 아니었죠. 그래서 검사를 안내할 때는 검사를 고지하고 검사실을 안내한 다음에 그리고 검사 전, 검사 후에 고객을 안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화는 검사를 고지하고 검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아래 대화는 고객과 대면하는 어떤 상황이냐? 아무개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되면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검사실 앞에서 접수? 아니죠. 검사가 다 됐으니까 기다려주세요 하는 거죠. 검사 후 결과를 대기하는 거 아니죠. 검사실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대화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실시하는 검사는 무슨 검사입니다.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탈의실에서 검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옷장키는 꼭 잠궈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병원에도 도난들이 종종 일어나죠?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오늘 실시하는 검사는 무슨 검사입니다. 옷 갈아입으시고 라고 하면 검사실 앞인 거죠. 이미. 자, 그래서 정답은 검사 실시 전에 안내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후 결과 통보, 실시 전 검사실 위치, 촬영에 대한 동의, 귀가 이거 전부 아니었죠? 자, 검사 전 실시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자, 아래 대화는 고객과 대면하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개님, 오늘 수납하실 비용은 얼마입니다. 자,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납이죠? 궁금하시면 항목별로 알려드릴까요? 다음 진료는 몇 월 며칠입니다. 몇 시에 가능하신가요? 혹은 다음 방문이 가능하신 날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물으면 되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진료비를 수납하는 거 맞는데 전체가 빠졌죠. 차기 진료 예약도 맞는데 전체로 보면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수납 및 차기 진료 예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위치를 안내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적합하지 않은 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가능한 한 3m 이렇게 숫자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쵸? 가능한 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고객이 이해가 빠르죠. 자, 두 번째. 아이 컨택을 한다. 맞죠? 여러 번 강조된 내용입니다. 고객에게 병원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니까 천천히 알려준다. 맞죠? 재진 고객은 병원의 위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안내가 필요하지 않다. 얼핏 보아 맞는 것 같지만 재진 고객에게도 그때 때와 상황에 맞게끔 하는 안내는 필요하지요. 자, 안내 단계마다 고객이 인지했는지 확인한다. 예,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적합치 않은 거,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도 물품 전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물품 전달 시에 눈 맞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 컨택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이 컨택은 중요하지 않다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객과 마주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전하면 받는 고객이 이렇게 물건을 확인하고 받게 되겠죠.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맞죠? 무게를 알려준다. 맞습니다. 두 손으로 전달한다. 여기 잘하고 있죠? 가슴과 허리선 사이에서 전달한다. 잘 되고 있죠? 그래야 고객이 아, 무겁겠구나 라고 인지하면서 받게 됩니다. 자,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에 핵심적이지 않은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 연구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유일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동일한 명칭 혹은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들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으시거나 시험을 보시거나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는 그 기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기관에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 정부에서 승인한 사단법인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 사단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간호사협회, 의사협회처럼 저희는 국가, 즉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요즘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개인사업자, 뭐 주식회사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겪는 문제가 저희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회사나 그 단체 이런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격증 재발급이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에서는 병원들, 특히 대학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병원들이 저희한테 자격증 취득 확인을 해달라고 연락이 전부 저희한테 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저희가 발급한 것이 아닌 자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는 다른 기관에서 취득하셨나 봅니다. 사단법인에서 취득하지 않으셨네요. 확인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응시하실 때는 반드시 응시하는 기관, 요즘은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임의단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